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조선작 작가의 단편소설 고압선인데요. 1970년대 대한민국 다들 아시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빌딩들이 쑥쑥 올라가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 그러니까 진짜 소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한 가족의 내 집 마련 고군분투기를 넘어서 그 당시 사회가 품고 있던 아주 구조적이고 날카로운 함정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문장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러면서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소설 속 아내가 내뱉는 절망적인 질문입니다.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죠. 팍팍한 가난의 무게, 그 처절함이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 탄식,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아주 무거운 서막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그 목표 말이죠.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무려 11년, 그 11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시간 끝에 드디어 내 집을 가졌는데 하필 그 집에 우리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면요. 진짜 아찔하죠? 이 자료는 정보도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이 냉혹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거대한 덫에 걸려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꿈의 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잔혹한 현실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 1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1년. 남편이 넥타이 메고 꼬박꼬박 회사 다닌 세월입니다. 전세금 30만 원짜리 좁디 좁은 문간방에서 시작해서 그 새빵살이의 온갖 서러움을 버텨온 11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무려 4이나 태어납니다. 집주인 눈치는 또 얼마나 받겠어요? 끊임없이 짐을 싸고 이사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그 피로감, 이 11이라는 숫자 하나에 그 모든 고단함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11년을 뼈 빠지게 모아서 손에 쥔 돈이 얼마냐? 바로 130만 원. 네, 순수 자기 자본 130만 원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 서울 집값, 그야말로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은행용자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아도 번듯한 집은 꿈도 못 꾸고 복덕방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도대체 이 1,300만 원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내는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허름한 종이봉투를 주워 모아서 그걸로 강냉이나 번데기를 받고 아이들 간식을 먹였습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남들이 쓰다 버린 비누 쪼가리를 주워서 썼고요. 넥타이맨 회사원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싸구력 백조 담배, 그것도 퇴근길에 노점에서 10원 더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현실의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섹션, 완벽한 발견, 중곡동의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일도 없이 3개월 동안 서울 외곽을 정말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중곡동 구획정리지구에서 기적처럼 완벽해 보이는 집을 찾아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동쪽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달린 남양집, 시장이랑 학교도 가깝고 방 4개 수도세 아껴주는 야외 변소까지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130만 원 전부 털어넣고 주택은행에서 90만 원이나 융자를 떼어놔야 했어요. 심지어 당장 밥 먹고 살려면 방 2칸은 생판 남한테 세를 줘야만 하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위험, 지붕 위의 치명적인 함정. 온 가족이 들떠서 나들이 가듯 집을 보러 간 날, 남편은 이 완벽한 꿈의 집에서 아주 끔찍한 걸 발견하고 맙니다. 여기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따뜻한 마당, 그동안 꿈꿔왔던 완벽한 보금자리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 위를 본 순간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예닐곱 가닥의 거대한 고압선이 지붕을 곧장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수만 볼트의 살인적인 전기가 흐르는 흉측한 철탑, 이 따뜻한 꿈의 공간에 차갑고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그야말로 소름이 쫙 돋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복덕방 영감의 반응입니다. 남편이 고압선 위험하지 않냐고 따지니까 영감이 오히려 성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벼락 피하려고 일부러 고압선 밑에 집을 산다. 그게 다 피뢰침 역할을 한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규제 따위는 없던 그 시절 부동산 시장에서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얼마나 뻔뻔하고 기만적인 거짓말이 판을 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번째 섹션, 심리적 덫. 침묵 속에 갇힌 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이 어떻게 찰칵하고 닫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남편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사이 잔뜩 들뜬 아내는 덜컥 예전 전세방을 다른 신혼부부한테 넘겨버립니다. 퇴로가 아예 끊겨버린 거예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어떡합니까? 남편을 울며 겨자먹기로 그 위험천만한 고압선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가족들 모두 머리 위에 죽음의 선이 지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상처받을까 봐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진짜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겉으로는 야,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 하면서 팥죽도 써먹고 마당도 쓸지만 남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무너져 내립니다. 밤에 불 끄고 누우면요. 지붕 위를 달리는 그 고압선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 발전기 돌아가는 쇳소리, 변압기 타들어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 끔찍한 환각들, 머리 위 고압선이 단순한 물리적 위험을 넘어서 이 가난한 서민들의 정신을 어떻게 무참히 갉아먹는지를 정말 소름돋게 묘사하고 있죠?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비극의 발생, 피할 수 없는 결과.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다음해 봄, 이웃 동네 건물 옥상에서 한 소년이 감전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요. 고압선에 걸린 연을 건져보겠다고 장대를 휘두르다가 그만 참변을 당한 거죠. 가마니에 덮여서 내려오는 아이의 시신, 찢어질 듯 오열하는 어머니, 이 끔찍한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 그동안 가족들이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그 암묵적인 침묵과 회피는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충격과 공포에 빠진 가족들 앞에서 남편은 벌벌 떨면서도 또 그 피를 친 핑계를 대며 억지를 부립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때 큰아들 기욱이가 묻습니다. 아빠, 그렇지만 저 고압선 줄이 툭 끊어져서 우리 마당에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와, 이 질문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어떤 논리도 어떤 합리와도 통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공포. 남편이 필사적으로 쳐놓았던 마음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벗어날 수 없는 덫. 빈곤의 악순환을 보겠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든 남편. 당장 다음 날 아침 집을 내놓으려고 복덕방 영감을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덫에서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일부러 고압선 밑을 찾는다면서요? 하고 따지니까 영감이 화투장이나 뒤적거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그렇다지만 한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란 말씀이야. 진짜 기가 막히죠? 집 할 때는 서양 사람 무능하더니 이제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꿉니다. 이 지독하고 뻔뻔한 위선. 결국 남편은 분노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가족은 영원히 팔리지 않을 이 고압선 감옥에 영영 갇혀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붕 위로 반드시 고압선이 지나가야 했다면 왜 그 자리는 항상 가장 가난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몫이어야만 했을까요? 11년이라는 피땀 어린 세월이 결국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끔찍한 덫이 되어버린 이 비극. 이게 과연 옛날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눈부신 발전이라는 이름표 뒤에 짙게 드리워진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